절대전략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상승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지수도 후반 갈수록 더 강해졌고 상끌이 매수까지 더할 나위 없었던 장이 아닐까 싶은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겠죠. 이 시간에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지만 한마디는 상대적 빈곤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네, 더 궁금한데요. 이유는요? 아마도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조금은 안타까운 것이 국내 주시장의 경우에 최근 조정 폭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컸었던 반면에 이후의 주가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라는 점인데요. 미국처럼 정말 강한 증시라면 주가가 덜 떨어지고 강하게 반등을 했어야 하는데 3천선을 겨우 지키고 있는 올해 상반기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흥분과 기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 현재 국내 증시는 상대적인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복 속도로만 놓고 본다면 러시아 등 자원 국가 그리고 미국 공급망에 더 민감한 국가인 인도나 베트남 증시가 강했는데요. 자원 수입국이라든지 중국 공급망 수혜 국가들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국 증시는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증시고요. 역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유가 안정이나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센 섹터가 답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내로 좁혀서 본다면 미디어, 보험, 은행, 고배당, 그리고 여행, 레저, 산업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반등 과정에서의 주도주은 특징이 바로 이런 경기에 덜 민감한 산업들이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를 비교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 이야기를 달아주셨는데 내부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서 그중에서도 차장님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국내 증시 전일 다우지수,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훈풍에 힘입어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며 출발을 했고요. 양시장 공이 외국인 기관 순매수 들어오며 이 흐름을 이어나간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돌파하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 발표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부진한 한국 3분기 GDP를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등 성장주, 투자 심리 개선이 커버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의약품과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디어, 엔터와 게임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게임 업종의 경우 M&A 등을 통한 메타버스 사업 등 확장 기대감으로 연일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 업계의 합종 연행 이슈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전일 급락 부담에도 이틀 연속 위안화 절상 고시로 인해서 1160원 중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그리고 외국인 매매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KRX 100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그룹주와 SK 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등의 대형 바이오주들이 선전을 했고요. 호실적의 두나무 주식 스와비슈 등으로 인해서 하이브가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상 상승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 합병 소식에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점프업을 했고요. 앱클론, 한국파마, PCL 등 개별 바이오 종목 또한 상승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엔터 3대장주와 자이언트 스텝 외 메타버스 관련주 흐름도 좋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 외에 오락 문화나 미디어 컨텐츠와 같은 업종들이 상승을 좀 주도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네이버 등을 샀고요.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등을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유바이오로직스를 그리고 매수하고 오스템 임플란트와 SK 머티리얼즈 등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 역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기대일 건 3분기 실적입니다. 지난주 파월 의장 경기 둔화 가능성 시사 때문에 나스닥 대형 기술주가 급락하는 반면에 에너지와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냈는데요. 아마도 경기 둔화 우려와 매크로 이슈 계속해서 증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목할 건 3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변수보다 다른 부분에서 주가 상승의 재료를 찾아볼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 3분기 합산 순이익은 45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로 기저효과가 사라진 탓에 2분기보다는 증가율이 낮지만 이익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키를 쥐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불안이 지수 상방을 막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리오픈 테마,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주목해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친환경 부문에서는 태양광, 수소, 마찬가지로 고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 위주의 접근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1년 만에 나타난 산업재와 종목장의 동행인데요. 과거엔 소재, 에너지, 산업재와 같은 시클리컬 업종이 오를 때는 종목 장세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좀 드물었습니다. 산업재가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면서 상승 종목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종목 장세가 함께 있었던 경우는 2010년 이후로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클리컬 업종의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 같고 네이버 시총이 국내 건설업종 전체 시총과 비슷해진 것이 이를 좀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재 종목 장세의 동행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별 이익 모멘텀에 있어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기계와 건설업종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내일 봐야 될 포인트, 오늘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실적 부분하고 또 시클리컬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의견 주시네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 너무나도 많이 접해보셨을 기사인데요. 이맘때쯤 불확실성 속 피난처, 실적 그리고 배당으로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인플레 우려 그리고 글로벌 공급난 등 복합 악재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본격화된 어닝 시즌 3분기뿐 아니라 4분기 실적 더 부각될 전망입니다. 우선 미국 증시의 상장 기업 80% 이상이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오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누적된 피로감으로 인해서 4분기 악화 불안감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내달 초 FOMC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중국 전력난, 연말 대주주 회피 등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 펀더멘털이 견고하면서 배당까지 높은 기업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예상치를 근거로 펀더 그리고 배당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을 한번 뽑아보았는데 삼성카드나 쌍용 C&E 그리고 DGB 금융지주, KT, 포스코, 휴캠스, 롯데케미칼, S-오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특히 의구심을 품고 있는 4분기 실적 또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S-오일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에너지 원자재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오일의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동기비 5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향후 석유 수요 회복에 기반한 정제 마진 반등 국면 또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배당과 금리 인상 수혜의 금융주 관심인데요. 전통적으로 대주주 양도세의 어떤 매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각광받는 섹터입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배당을 통한 수익 방어 전략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고 배당률이 높은 삼성카드 그리고 DGB 금융지주를 탑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이 수르륵 지나갔죠.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실적과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포스코나 휴캠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너지 쪽으로는 S-오일, 원자재 쪽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에 금리하고요. 또 고배당 메리트 있는 종목은 삼성카드와 DGB 금융지주 이 정도 꼽았습니다. 그래서 관심권 내에 두셨다가 투자 성향이 맞으시면은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또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전략까지 해봤고요. 그 사이에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한 기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3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674억 원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1,300억 정도 됐으니까요. 예상치 대비로는 한 15% 정도 더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 200% 정도 증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6.12% 증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장에서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쪽에 이 만든 CM으로 만든 이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라는 뉴스가 좀 전달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호실적 내일장에서는 좀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장도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